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잃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앉아만 있어도 매달 8만 원 정도가 통장에서 증발하고 있어요. 1년이면 약 100만 원입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내 돈 그대로인데. 라고 생각하셨죠? 맞아요. 은행 앱 켜보면 잔액은 그대로 3천만 원 찍혀 있을 겁니다. 숫자는 안 줄었죠. 하지만 가치가 녹고 있습니다. 20년 전 자장면 가격 기억하시나요? 그때 3,000원으로 먹던 자장면 지금은 10,000원 줘야 합니다. 똑같은 3천만 원을 은행에만 넣어두면 20년 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지금의 절반 수준의 힘밖에 못 씁니다. 은행 직원이 이 얘기 해주던가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돈을 빼서 투자를 시작하면 은행은 장사를 못 하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반토막날 3천만 원을 10년 후 7천만 원으로 불리는 가장 현실적인 플랜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은행이 숨기는 3가지 진실을 마주할 거예요. 첫째,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왜 실제로는 손해를 보는지 알아보고, 둘째, 그럼 3천만 원을 한 번에 다 투자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눠서 넣어야 하는지 알고, 마지막으로 어떤 상품에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왜 은행에 넣어두면 손해라는 걸까요? 여러분이 5년 전에 햄버거를 5,000원에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00원이에요. 햄버거가 비싸진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갑 속 10,000원짜리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금방 닳는 것처럼 돈도 시간이 지나면 살 수 있는 게 줄어들어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연간 2.1%예요. 매년 물가가 2%씩 오르는 거죠. 그럼 은행 예금 금리는 어떨까요? 지금 은행 가면 연 3% 정도 줘요. 언뜻 보면 괜찮아 보이죠? 근데 여기서 세금을 떼야 해요. 이자 소득세 15.4%를 떼면 실제로 손해 지는 건 2.5%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계산해 볼까요? 물가는 2.1% 오르는데 내가 받는 실제 이자는 2.5%예요. 겨우 0.4% 남는 거죠. 그것도 최선의 경우고요. 실제로는 거의 본전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데 벨트가 뒤로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빠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뒤로 밀려나고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3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1년의 이자로 약 63만 원 정도 받아요. 근데 같은 기간 물가 상승으로 3천만 원의 구매력은 63만 원어치 줄어들어요. 결국 제자리 걸음인 거죠. 10년 후엔 어떻게 될까요?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3천만 원이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건 10년 전 2,6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은행이 이 모양이면 대체 어디에 넣어야 하냐?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봐볼까요? S&P 500 지수를 보면 1957년부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1년에 약 10%씩 올랐어요. 물가를 빼고 나면 실질 수익률이 약 7%예요. 은행 예금이 0% 근처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쯤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면 고점 아니야? 맞아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실제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봐도 비싼 편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비싼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측정 도구가 있어요. 케이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주식 가격이 기업 이익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를 보는 거예요. 마치 아파트 가격을 월세로 나눠보는 것처럼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이 비율이 약 40배예요. 역사적 평균이 17배 정도니까 지금 2배 이상 비싼 거죠. 이렇게 비쌌던 적이 딱 2번 있었어요. 1929년 대공황 직전하고 2000년 닷컴 버블 때요. 둘 다 그 후에 큰 폭락이 왔었죠. 페이프 지수가 40이라고 해서 내일 당장 폭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1년에도 38을 넘었지만 시장은 더 올랐거든요. 하지만 현재 가격이 싸지 않다는 경고 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버핏 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주식시장 전체 가치를 나라 경제 규모로 나눈 거예요. 지금 이게 220%예요. 정상이 100% 정도인데 2배가 넘는 거죠. 마치 체중이 70kg인 사람이 150kg으로 찐 것 같은 상태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럼 지금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투자했어도 장기적으로 버티면 결국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봐볼까요? 2007년 10월 딱 고점일 때 3천만 원을 넣었다고 해봐요. 최악의 타이밍이죠. 원금을 회복하는데 5년 반 정도 걸렸어요. 2013년 3월에야 겨우 본전을 찾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만약 그때 3천만 원을 한 번에 다 넣지 않고 1천만 원만 먼저 넣고 나머지 2천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나눠 넣었다면 어땠을까요?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 싼 가격에 계속 주식을 모았을 거예요. 그럼 원금 회복이 훨씬 빨라져요. 2011년쯤에는 벌써 플러스로 돌아섰을 거예요. 2년이나 빨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분할 매수의 힘이에요. 마치 장을 볼 때 한꺼번에 사지 말고 세일할 때마다 조금씩 사는 것처럼요. 주가가 내려가면 좋아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사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면 그것도 좋아요. 이미 산 주식 가치가 오르는 거니까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럼 아예 한 번에 안 넣고 전부 다 나눠 넣는 게 제일 안전한 거 아니야? S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뱅가드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영국, 호주 시장 데이터 분석 결과 약 67에서 68%의 확률로 거치식 투자가 분할 매수보다 수익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 시장은 장기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돈을 빨리 넣을수록 그 상승분을 더 많이 누리는 거죠. 마치 나무를 심는 것처럼요. 빨리 심을수록 빨리 크잖아요. 나중에 심으면 그만큼 성장 기간을 놓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투자는 숫자 게임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개입되는 거거든요. 3천만 원을 한 번에 넣었는데 다음날 10% 떨어지면 심장이 철렁하죠. 300만 원이 날아간 거니까요. 그럼 공포에 질려서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전략은 이거예요. 둘 다 섞는 거예요. 3천만 원 중에서 절반인 1,500만 원은 지금 당장 넣으세요. 그럼 주식시장이 오를 때 그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1,500만 원은 10달에서 15달에 걸쳐서 매달 100만 원씩 나눠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고점 매수 위험도 줄이고 시장 상승도 놓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도대체 어떤 상품에 넣어야 할까요? S&P 500이 기본이에요.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분산 투자하는 거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주도 있고 코카콜라 같은 음료 회사도 있고 은행도 있고 병원 관련 회사도 있어요. 마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식단 같은 거예요. 어느 한 산업이 망해도 타격이 적어요. 그럼 나스닥 100은 어떨까요? 이건 기술주 중심이에요. S&P 500보다 변동성이 커요. 오르락 내리락이 심하다는 거죠. 대신 수익률은 더 높아요. 최근 10년간 S&P 500이 연 12% 올랐다면 나스닥 100은 연 18% 올랐어요. 하지만 떨어질 때도 더 많이 떨어져요. 마치 오토바이와 승용차 같은 거예요. 오토바이는 빠르지만 위험하고 승용차는 조금 느려도 안전하죠. 그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1,500만 원을 먼저 넣을 때 S&P 500에 1,000만 원, 나스닥 100에 500만 원 이렇게요. 그리고 매달 나눠 넣을 때도 비슷한 비율로 가면 돼요. 젊을수록 나스닥 100 비율을 좀 더 높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변동성을 견딜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바로 세금이에요. 미국 주식을 직접 사면 배당금 받을 때 15% 세금 떼고 팔 때도 이익이 250만 원 넘으면 22% 세금 내야 해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ISA 계좌가 중요해요. 이건 세금을 아껴주는 계좌거든요. 1년에 200만 원까지 이익이 나도 세금을 안 내요.
넘어가는 부분도 9.9%만 내면 돼요. 일반 계좌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해줘요. A 주식에서 500만 원 벌고 B 주식에서 300만 원 잃으면 순이익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는 거예요. 일반 계좌는 원 5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말이죠. 다만 ISA 계좌에서는 미국 주식을 직접 살 수는 없고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를 사야 한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실전으로 옮길 시간이에요. 구체적인 플랜을 드릴게요. 3천만 원이 있고 매달 9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는 분 기준이에요. 먼저 ISA 계좌를 만드세요. 그리고 3천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S&P 500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로 바로 사세요.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AC 미국 S&P 500 같은 거요. 환노출형으로 사면 달러 투자 효과도 누릴 수 있어요. 나머지 1,500만 원은 통장에 넣어두고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10달에서 15달에 걸쳐서 추가 매수하세요. 주가가 떨어지는 달엔 기분 좋게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다만 주의할 점, ISA는 아직 1년에 2천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어요. 만약 1,500만 원을 먼저 넣었다면 2025년에는 500만 원까지만 더 넣을 수 있으니 나머지 돈은 올해 1월에 넣거나 일반 계좌를 활용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매달 저축하는 90만 원은 어떻게 할까요? 청년 도약 계좌 같은 정부 지원 상품이 있으면 그건 그대로 유지하세요. 이자도 높고 세금도 안 내니까요. 남는 돈으로 나스닥 100 ETF를 조금씩 사모으는 거예요. 이건 장기 투자예요. 10년, 20년 내다보고 하는 거죠. 물론 예외 상황도 있어요. 1년 안에 목돈 쓸 일 있으면 투자하면 안 돼요. 내년에 전세 보증금 내야 한다거나 차 사야 한다거나 하면 그냥 은행에 두세요. 단기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거든요. 주가 변동 못 견디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5%만 봐도 속이 쓰리다면 차라리 은행 이자 적게 받더라도 편하게 사는 게 나아요. 투자는 본인 성향에 맞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3천만 원을 10년, 20년 쓸 일 없다면 은행에 두는 건 손해예요. 확실한 손해죠. 물가가 매년 조금씩 여러분의 돈을 갉아먹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마치 흰개미가 집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처럼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상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계속 돈을 벌고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니까요.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물론 지금 시장이 비싼 건 맞아요. 케이프 비율 40배, 버핏 지수 220%. 이건 경고등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나눠 넣으라는 거예요. 만약 시장이 조정받으면 좋아요. 나눠 넣는 돈으로 싸게 사는 거죠. 시장이 계속 오르면 그것도 좋아요. 이미 넣어둔 돈이 불어나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망설임이 가장 비싼 비용이에요. 3천만 원을 은행에 1년만 더 놔둬도 실질적으로 60만 원 손해예요. 5년이면 300만 원이고요. 그 시간 동안 주식시장이 오르면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손실이 어마어마해져요. 여러분의 3천만 원이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지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어요. 은행에 두고 천천히 녹아내리게 할 건가요? 아니면 시장에 넣고 경제 성장과 함께 불려갈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